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누구는 다이어트 할 때 김치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또 먹으라고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오늘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치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바로 나트륨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김치 먹지 말라고 하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트륨이죠. 자, 김치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이어트 할 때 안 좋다 이겁니다. 자, 영양 성분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고요. 100g 기준입니다. 자, 김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100g에 6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겠네요. WHO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거를 생각하면 일단 하루 300g까지는 먹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초에 이 김치의 나트륨을 걱정할 게 아닌 게 이 최근에 WHO 보고서를 이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번역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로 먹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이요 무려 4854mg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가장 친숙한 그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이 무려 2000mg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루치가 그냥 끝나버리죠. 다 차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1년도 배포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에 따르면 이 1인분 기준으로 그냥 1인분입니다. 짬뽕은 4000mg, 열무냉면 3152mg, 소고기 육개장 2853mg, 간짜장 2716mg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짜게 먹고 있어요. 애초에 다른 음식들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요컨대 이 김치의 나트륨은요 우리나라 음식들 중에서는 그렇게 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라면 같은 다른 음식들을 더 걱정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몸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정작 그건 걱정을 안 하면서 몸에 붙은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이 겨우 핫팩 수준인 김치가 이게 뜨거워서 화상 입을까봐 그 걱정하는 그냥 그거랑 비슷하죠. 자, 물론 이 김치는요 김치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에 좀 곁들여서 먹잖아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좀 많다고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초에 다른 음식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평소 식단에 나트륨이 좀 지나치게 많지 않은 그런 음식 위주로 먹고 있다면 김치 먹어도 당연히 괜찮겠죠? 그리고 애초에 나트륨이 다이어트에 무조건 나쁠까? 일단 나트륨은 0칼로리고요 그 자체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염, 무염 다이어트 한다면서 나트륨 섭취를 아예 안 해버리면 무력감, 피로감, 정신불안증, 현기증, 정신혼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트륨도요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는 됩니다. 하지만 이 나트륨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트륨 외에 김치에서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식이섬유와 유산균입니다. 일단 김치는 채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영양성분표만 보셔도 100g에요 무려 3-4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무게로 따지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2g, 당근은 3g이에요. 야, 이거 김치의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아시겠죠? 참고로 이 식이섬유는요 1.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는 0에 가까워서 스스로는 살이 안 찌고요 2.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서 같이 먹는 다른 음식이 살이 좀 덜 찌게 해주고요 3.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굉장히 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자, 왜 다이어트 할 때 그렇게 식이섬유 하는지 이젠 좀 아시겠죠? 그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김치만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유산균은 또 왜? 자, 아시다시피 김치는 발효 음식이죠. 그래서 유산균이 무척 풍부합니다. 자, 이건 연구를 같이 한번 보시죠. 세계 김치 연구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비만 생쥐에 배추김치를 10주 동안 먹여봤더니 체지방이요 무려 31.8%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만에 의해서 생겼던 뇌염증과 뇌혈관의 손상도 39%나 개선되었어요. 특히 중요한 게 그 장내 유용 미생물인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 이게 증가했는데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은 장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서 이 단쇄 지방산을 분비해서 염증을 낮추고 또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치가 이런 좋은 유산균, 소위 말해서 날씬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의 장내 생착을 도와서 저런 효과가 난다고 하고요. 자, 김치에는 이 외에도 많은 유산균, 특히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그런 날씬균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좋은 유산균들은 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요. 또 반대로 동시에 살이 찌게 만드는 뚱보균, 그런 뚱보균들은 또 억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김치에는요 온갖 미네랄과 비타민이 정말 풍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할 때 부족하기 쉬운 각종 영양소를 챙겨줄 수가 있어요. 자, 종합 영양제를 꼭 안 먹더라도 김치만 좀 챙겨 먹어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많이 채워질 정도죠. 아니, 그런데 이런 영양소랑 다이어트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살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좀 몇 개 들어드릴게요. 김치에 풍부한 비타민 B1 있죠. 자, 이거는요 체세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탄수화물의 에너지로 사용돼서 없어지는데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김치에 철분이 많잖아요. 이 철분은요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철분이 적으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김치에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도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죠. 아, 근데 그래도 난 김치가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사실 뭐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자, 아주대 의대의 2011년도 연구를 보면은 김치를 먹은 사람들은 체중, BMI, 체지방률이요 전부 내려갔습니다. 전부 좋아졌다는 얘기죠. 심지어 혈당까지 내려갔어요. 자, 역시 아주대 의대의 2013년 연구가 또 있는데, 자, 김치가 칼로리도 낮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서도 11개 연구 638명을 분석해 봤더니 이 김치가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체지방 이런 것들을 낮춰줘 가지고 비만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즉,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 김치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한국의 대표 음식 하면 김치죠.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 분들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김치가 다이어트에 안 좋을까봐 아예 못 드셨으면, 그렇다면은 이 식단이 유지가 애초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단은요 기본적으로 맛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너무 맛없게 참고 먹으려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자, 이런 분들은 좀 좋은 소식이겠죠 지금. 자, 그렇다면 김치가 다이어트에 유용한 건 이제 알겠어. 이걸 뭐 어떻게 얼마나 먹으란 얘기일까? 자, 일단 양부터 볼게요. 얼마나 먹을까? 자, 한 끼 먹을 때 100g 정도, 하루 총 섭취량 300g 정도 이내로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참고로요, 이 편의점에서 한 끼 먹으라고 있는 이 조그만 봉투에 든 김치 있잖아요, 그게 60에서 80g이에요. 자, 그래서요 100g이면요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김치를 익혀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국가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있고요. 그곳의 이창현 단장에 따르면, 자, 유산균이 죽어서 사균이 되더라도 이 장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익혀서 먹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뭐 물론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이 기름 섭취가 추가로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기름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좀 기름을 좀 안 쓰면 최대한 좋겠죠. 자, 그리고 김치 중에서도요 조금 더 다이어트에 좋은 김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산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세계김치연구소의 또 자료를 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유산균이요 막 담근 새김치 때는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고 나서부터 유산균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자, 따라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김치 섭취 시기는 이 발효를 시킨 지 최소 10일 정도가 지나서 한 2주차쯤 됐을 때, 그때쯤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또 이 김장을 열어서, 그래서 뚜껑 열어서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산소에 노출되면서 유산균 수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자, 50일 안쪽에는 섭취를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족발집이나 식당 등의 김치는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단맛이 좀 많이 나죠. 근데 이러면은 당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김치 좋은 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런 김치는 최소한도로 드시든지 좀 피하면 그게 좀 더 낫겠죠.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